안녕하세요. 드림원 중개법인 대발이 배승현입니다. 자, 2024년 10월 이 정말 차갑던 대구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 오픈하우스, 오픈런 이 진풍경을 보이면서 이 뜨거운 감자로 불타올랐던 이 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입니다. 자, 총 1758세대 중 조합원 물량과 임대를 제외한 1112세대로 상당한 물량을 분양했었는데요. 최대 경쟁률이 무려 31.58 완판을 기록하며 아직까지 살아있는 내 집 마련 수요를 보여준 현장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사전 MG를 마련해 주셨고 또 당첨의 기쁨을 누리며 실제 내 집 마련까지 하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2026년 1월 입주를 앞두고 10월 말 이제 10월 25일로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전 점검이 예정된 이 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주변 임장, 아파트 특징, 그리고 현재까지 공사 진척 상황과 또 과연 어디가 로얄동인지 또 그 로얄동의 뷰는 어떤지 하나하나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가시죠. 자, 마스터님. 네. 여기가 명이죠, 명이. 맞습니다. 명의. 정식 명칭 이 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맞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명이라고 많이 네. 애칭. 네. 명의. 대명이동 명덕지구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시행했던 요 아파트란 말이에요. 거의 다 맞습니다. 지어가는 네. 모습입니다. 뭐 10월 말 25일날 사전 점검이라고 오늘 이제 촬영일에 확정됐다고 이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달 말에 사전 점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주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뭐 도색도 당연히 다 들어갔고 실내 내부도 뭐 다 거의 끝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하반기 진짜 대거였거든.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이거 분양할 때요. 분양가 얼마인지 맞추기가 거의 우리의 내기 수제일 만큼 그렇죠. 7이 넘나? 6이 넘나? 그렇죠. 6.5 넘나? 이러면서 사실 네.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네. 6억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사람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대출부터 해서 6억부터는 판이 바뀌거든. 네. 그래서 6억이 마지노선이고 6억 이하대에서 많이 선호를 하신다.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대봉산 이납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효성 해링턴 2차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입주를 하면서 마피 그러면서 5억대 초중반에도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여기가 1억 이상 비쌌기 때문에 좀 고민했었습니다. 과연. 근데 시장에서는 장점은 확실히 있거든. 아, 있죠. 그래서 그 장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으로 평가를 해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장의 평가는 잘 평가해 주시더라. 그렇죠. 오픈런 그때 제가 이편에서 명동역 퍼스트마크 모어드하우스 보려고 네. 보고도 갔었거든요. 오. 줄 서 있다 왔어요. 아니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아, 그렇죠. 줄을 쫙 서 있어가지고 왔어요. 대단한 아마 제 광경. 같은 경험 해보신 분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요쪽 라인이 이제 북쪽 라인이죠. 네. 북쪽 라인인데 여기는 상가인데 이 상가 쪽도 여기서부터 다 상가가 쫙 이어져 있죠. 네.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라인은 아무래도 세대수가 깡패잖아. 깡패 진짜. 세대수가 1758세대. 아, 대단하다, 진짜. 여기 정주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뭐 상가는 많이 찰 것 같은데 근데 이쪽 방에 북쪽, 이쪽 라인이 거의 이제 5구가 주력입니다. 5구가 주력인데 이쪽이 뒤쪽 창문이 주방창 쪽이에요. 네. 주방창 쪽은 아무래도 소음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앞쪽 전창 같으면은 소음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홈이 많은데 네. 뒤쪽은 주방창 외에는 구멍이 소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곳이 많진 않잖아요. 최소화되죠.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게 있긴 해요. 3호선이 딱 지나오고 있죠. 가깝긴 진짜 3호선하고 가깝긴 하죠. 가깝긴 해요. 3호선하고 딱 눈이 마주치는 네. 주방창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3호선 지나갈 때 우리 블러 처리를 하잖아. 유리가 네, 네. 흐려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출입문 있는 쪽은 안 흐려져요. 그래서 그러네. 실제 있으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기 이제 저층 부분이죠. 요 네. 이제 상가 위쪽에 저층 부분은 높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사시는 분들은 조금은 소음이라든지 시선 면에서는 약간 곤란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방식 자체가 뭐 노릴 방식이잖아요. 네. 이거가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어서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지금도 지나갈 때 시끄러웠나? 아,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차 소리가 더 시끄럽지. 네, 차 소리가 더 요거는 시끄럽지. 안 그랬거든. 네. 주방창 쪽에서 보이는 시선만 괜찮으시다면 소음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크지 않다. 없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철도 옆에 있는 것처럼 시끄러울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요건 지금 우리가 있어 왔잖아요. 네. 뭐 딱히 뭐 없어. 하고 이게 뭐 할 때만 찌시직 그래서 뭐 브레이크 밟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통과할 때 뭐 이렇게 철도에 단차를 쌓면서 덜컹덜컹도 없고 스무스하게 갔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걸어가면서 돌고 있는데 오늘은 좀 임장 위주로 하면서 썰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 딱딱하게 하니까 너무 딱딱해. 맞아요. 부드럽게 명동역 정말 보이습니다. 가깝긴 하다, 그죠?
이게 초역세권입니다. 네. 1, 3호선 초역세권이잖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대구에 역세권이 이렇게 더블 역세권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몇 군데 없어요. 한 군데가 청라언덕이죠. 있죠. 청라언덕은 2, 3호선 역세권이잖아요. 더블 역세권. 청라언덕 지금 분위기 어때? 핫하죠. 핫하죠. 롯데캐슬부터 해가지고 네. 늘 뭐 좋은 평가 받고 그렇죠. 좋은 가격, 거기다 학교도 가깝고 시내 쪽 가깝고 서문시장도 가깝고 뭐 지하철 더블 역세권이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상당히 떠오르는 거주지로서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맞습니다. 급부상하면서 네. 지금 비수성구 대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곳이 나오고 있죠. 그런 쪽이죠. 그런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도 더블 역세권. 그렇죠. 1호선, 4호선. 3호선 타고 가보면 1호선에서 명도 갈아타려고 내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네, 가끔씩 많은 분들이 더블 네. 역세권에서 오해가 있으신 게 네. 환승이 돼야 더블 역세권인데 네. 옆에 역세권이 있고 중간에 아파트가 있는 걸 더블 역세권이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이것도 나름 더블 역세권 생각합니다. 아, 네. 여기까지는 마스터님 의견이었고요. 뭐 의견은 자유인데. 아, 네. 단지 크긴 크다. 자, 근데 마스터님. 네. 저기 보시면 콘크리트로 노출된 저 구조물 보이죠? 네. 저거 뭘까요? 지하차도? 지하철 내려가는. 그렇지, 그렇지. 출입구. 네, 출입구.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네. 자, 여기가 도심형 소공원. 저기 안쪽이 이제 캐널워크라고 해서 네. 사람들이 요 자연 숲을 또 조경을 지나서 오면 여기 공원이고 공원에서 횡단보도 딱 건너면 바로 뭐다? 와, 지하철이다. 이쁘다. 1, 3호선을 바로 만날 수 있다. 네. 출입구가 여기 있으니까. 오. 그러니까 지하철하고의 근접성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한 번씩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렇게 걸어나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접근성 자체가 최소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날아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변 상권이 옛날부터 여기 뭐가 많았는지 아세요? 어떤 게 많았어요? 학원이 많았어요. 아, 학원 많죠. 특히 예체능 학원, 맞아요. 미술학원, 네. 뭐 음악학원, 네. 악기사, 많죠. 화방 네. 이런 거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 예- 뭐 있어? 옛 추억이 있는데 말을 못하겠다. 그렇죠?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대략. 여기 바로 꺾으면 여기 학교가 하나 있죠. 예고가 있죠. 예고가 있죠. 네. 요즘에도 예고 교복이 파란색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잘 정말 못 멀리서 봐서. 봐도 그 교복만 보였거든요. 옛날에 이제 스머프라고. 네. 아니 뭐 이건 나 놀리는 게 아니고 다 별명이었잖아 그 맞아, 당시에. 맞아. 저도 다 그 시대 그랬잖아요. 때니까. 그렇잖아. 네. 근데 이제 여기 예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 라인 자체가 또 그런 쪽으로 발전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네. 지금도 일부 그런 상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쪽에도 상가 라인이 들어오고 여기 거의 18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이 주변에 영산시장 뒤쪽으로도 푸르지오 트레일즈가 또 들어왔죠. 맞죠, 맞죠. 이 주변에 정주행가 계속 늘어난 네. 여기 뒤에 교대 하늘채도 들어왔고 맞습니다. 아, 명덕역 반경 안에 있는 이용하는 생활권에 파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앞쪽도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래서 여기 쪽에 상권들 봐도 식당도 정말 많이 생겼고요. 네. 뭐 좀 핫한 곳, 힙한 곳, 프랜차이즈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엄마의 손길 맘스터치도 있고요. 그리고 있죠. 그 옆에 서브웨이도 있고 아, 있죠. 뭐 이런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맥도날드부터 해서 맥세권, 서세권, 맘세권까지 맘세권이요. 막 붙이기 나름 아, 아니에요. 네네. 근처에 다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처음에 여기 펜스는 진짜 오래 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분양도 안 하고 얼마인지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문의도 진짜 많았어요. 얼마인지도 명이 언제 나와요? 네. 명이 언제예요? 이 편에서 언제 가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3호선 역에서 네. 명의 설명했던 데가 이제 분양합니다 설명했던 그제 같은데 그 영상 찍은 게 벌써 이렇게. 다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근데 명의가 상당히 좀 장점이 있는 게 일단 유리난간 개방감이 상당히 좋게끔 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뻐요. 멀리서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도색도 요즘에 트렌드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진한 회색과 짙은 계열 맞죠? 짙은 계열과 맞아, 중간중간 맞아. 약간 밝은 색깔 좀 들어가고 중간에 포인트 주고. 지금 뭐 일군 건설사들은 거의 이런 색의 도색으로 좀 비슷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유일하게 좀 일군 건설사 이제 상위 그룹 중에서 좀 다른 게 푸르지오. 아, 푸르존. 독특한 독특하죠. 본인만의 네. 이름대로 푸른 색깔을 많이 쓰잖아요. 그 외에 뭐 자이도 그렇고 이편한도 그렇고 요즘 색깔이 좀 거의 짙어요. 요런 느낌으로 네, 네. 힐스테이트도 여기다가 빨간색 좀 들어가면 힐스테이트고 맞아요, 맞아요. 톤이 좀 비슷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렌지 색깔 좀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갔어요. 이편하니까. 네. 마스터님. 네. 여기 아파트 옛날 이주하고 땅 막 철거하고 하기 전에 네. 그때 모습 기억나세요? 아, 저는 알죠. 정확히 기억하죠. 그때 마스터님도 중개를 하고 계셨었잖아요. 네, 맞죠. 근데 여기 다가구 네. 엄청 많이 좀 하지 않으셨어요? 임대의 메카였습니다. 네, 다가구는 좀 오래된 네. 약간 시절이 된 그다음 맞아요. 빌라들 네. 이런 거. 네. 저도 옛날에 여기 빌라 지하방에 놀러 갔던 기억이 또 있어요. 누구 친구 집이었나 대학교 때. 연식이 오래된 것들 좀 많았어요. 오래된 것들도 있었고.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살짝 돌아보면 아직도 그런 느낌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주변에. 아, 건너편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네. 근데 이 주인분들이 다 아는
거지. 여기가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이쪽 상권이 여기로도 흘러 나올 수밖에 없잖아. 자연스럽죠. 이 길 뭐 할 거야? 이 길 뭐 그냥 놔둘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도 주인분들이 변화시키고 바뀝니다. 지금 요 주변에 바로 붙어 있는 바로 근접한 이런 건물들은 다 변화할 수밖에 없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데 굳이 그렇죠. 굳이 그렇죠. 굳이 네. 바뀐다. 마스터님. 네. 혹시 이 편한 세상 마냥 전세 월세 네. 궁금한 게 있다. 네. 그럼 어디다 얘기해야 되지? 드림온 중개법인으로 연락을 주셔야 여기 네. 저희 드림온으로 연결 그렇죠. 주시면 신속하게. 네. 네. 저희 드림온 중개법인은 일단 배상 책임 5억 원까지 가입 한도를 대폭 늘려서 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서 검증 절차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확실히 안전하고 꼼꼼하고 친절하게 여러분들 중개해드리는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장 만들어가지고 교육 열심히 하려고 교육 미친 듯 하고 있잖아. 그렇죠. 눈이 빠지겠어. 그러니까 철저한 교육과 디벨롭으로 고객님한테 제대로 된 중개를 하기 위해서 저희 네. 내부적으로도 교육으로 역량 강화에 너무나 힘쓰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장점들 또 뭐 있어? 에어컨, 네. 전자제품 추가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협력업체를 통한 MOU 체결이 제가 지금 다 털어놓지 못하는데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계약을 한 임대인, 임차인 그 모두가 이 혜택을 누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임대인도 이 쿠폰북 드리거든요. 네. 나중에 필요하실 때 전화하셔서 제가 그때 거기 임대인이었는데 혜택 준다니까. 됩니다. 임차인 준다니까. 됩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규모가 되면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세력이 된 거죠. 맞죠. 부동산 계약할 때 매물 접수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전화 한 통이면 매물 접수 되거든요. 이왕이면 여기 근처에도 내놓으시겠지만 저희도 내놓으셔서 이런 혜택도 누려보시고 또 저희가 대구 전적 중개를 하기 때문에 이 편에서 명동역 퍼스트마크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또 이 아파트를 권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성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무조건 명의를 갈 거야. 나는 무조건 명의면 안 돼. 이렇게 집 찾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매우 드뭅니다. 중개해보면 10명 중에 한 2명? 그렇죠. 목표점이 확실한 분들은 2명밖에 안 돼. 네. 나머지 8명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실히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저희 주식회사 드림온 부동산 중개 꼭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빠른 안내 그리고 또 매물 공유를 통해서 더 좋은 층, 더 좋은 조건 확실히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저희 드림온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당신이라면 제일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 여기 안쪽으로 이제 걸어서 들어와 봤는데 네네네. 이제 거의 이제 남쪽 방향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우리가 지금 단지를 돌고 있잖아요. 네. 북쪽에서는 아까 소음 문제 말씀하셔서 그 네.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안쪽으로 꺾어서 들어오니까 확실히 거기보다는 조금 더 소음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조금 더 여기가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햇살도 엄청 들어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맞아요. 10시인데 햇살이 또 따뜻하게 가득가득 들어오고 있는 거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뒤에 있는 동이 백사동이거든요. 네. 백사동 이쪽이 이제 남향입니다. 남향 쪽에 지금 햇살 엄청 들어오죠. 딱 티가 나네. 일쪽권도 좋고 또 이쪽 라인이 백사동도 올라가 보면은 생각해보세요. 이쪽에 지금 높은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없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로 봤을 때 뷰가 좋아 안 좋아?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좀 로얄이다 이렇게 볼 수가 백사동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근데 백사동에서 이제 84타입, 82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분들이 거의 다 많이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거는 백사동뿐만 아니라 분양할 때부터 전체 동에서 84타입 고층은 많이 조합원분들이 맞습니다. 선점을 하셨던 그런 선정을 해야 아파트입니다.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낮은 층이 좀 많았던 게 이 아파트의 네. 특징이죠. 아까 더블 역세권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그때 얘기했었는데 청남동도 있지만 네. 또 반월당도 있어요. 그렇죠. 반월당 1, 2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반월당은 아파트가 대거로 들어서기에는 토지 자체 코스트가 거기는 또 지어놓은 건물들이 네. 그거 빌딩 내에서 아파트 지은다 그러면 화딱지 나는 거죠 이제. 거기는 좀 힘들어요. 네, 이건 곤란한 부분들이 있죠. 네. 거기 지금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게 반도유보라 맞습니다.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위치고요. 대단지가 들어서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또 4호선이 이제 공사가 또 들어가잖아요. 네네. 노선도 확정이 됐고 네. 이제 2030년쯤에는 개통을 할 건데 맞습니다. 4호선이 개통하면 이제 수성구민운동장에서 3, 4호선이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네. 범어역에서 2호선, 4호선이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동대구역이 1, 4호선 또 도시철도 더블 역세권이 되죠. 네. 근데 보면 지금 말씀드린 곳들이 다 어때요? 지금도 굉장히 번화한 핫하죠? 곳들이죠. 그렇죠. 수성구민운동장 옆에가 뭐냐면 황금역 엘포레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파크도 그쪽에 있죠? 네. 가격 어때요 지금? 네.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 채널에서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죠.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1위가 교통이었어요. 그리고 역세권. 네. 그러니까 역세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입지에 중요한 변별 요소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고 가격으로도
입증이 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1, 4호선 더블 역세권 있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여기 아까 제가 도시철도 그 길이 명동로거든요. 네. 그 명동로를 따라서 남산동과 대명동은 아닙니다. 네. 그 길을 건너면 남산동, 중구, 길을 건너오면 대명동. 그래서 중구와 남구가 딱 맞대고 있는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중심 쪽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겠어 안 좋겠어? 너무 좋죠. 중구나 여기나 네. 할 게 없어. 네. 딱 꺾으면 바로 시내. 네. 시내까지 도철도 2정거장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아까 집에서 나와서 야 우리 시내에서 저런 돈가스 먹을래 하면 하면은 10분 후면 돈가스 칼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긴 좋다.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네. 진짜 타고 내리는 시간 해도 뭐 15분 정도 하면 금방 가죠.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시내 접근성. 지금 뭐 시내 우리말로는 시내라고 많이 하잖아. 대구에서는. 요즘에는 부도심들도 많고 대구 외곽에도 있을 거 다 있고 영암도 다 떨어지는데 시내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갈수록 도심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화, 고도화가 더 도심 쪽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도심 접근성에 대한 것들이 더 커질 거고요. 또 시내 쪽에 도심 쪽에 직장에서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를 또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성에서 그런 부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심 접근성 상당히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교통, 자동차도 무시 못하잖아. 아 진짜 무시 못하죠 이거는. 자, 요로 쭉 따라 나가면 이제 다시 명동로란 말이야. 그렇죠. 우회전 딱 해서 가면 건들방이 내거리 나옵니다. 나오죠. 직진하면 대봉도가 나온단 말이야. 신천대로를 탈 수 있다 없다? 금방. 네. 바로 타. 여기서 거기까지 우리 이제 그쪽으로 왔잖아요. 네. 3분 걸렸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아파트 생기면 차가 좀 많아질 수는 있지만 네. 근데 거리상으로나 도로 환경상으로나 도로도 넓어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장점이고 이 주변에도 먹을 게 많지만 또 좀 뭐 색다른 거 없나 하면 살살 걸어가면 어디? 복리단길. 아 봉리단길. 대봉동로 가까워요. 그렇네. 여기로 나가면 금방이야. 네. 10분 안 걸릴걸요? 거기 참 먹을 거 많습니다. 10분 컷. 거기 가면은 요즘에 중국집도 핫하더라고. 네. 바글바글. 양꼬치집 잘하는 데 있는데. 거기 네? 있어요. 가자고 좀. 네. 네. 가서 거기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뭐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네. 도심 속 시내에서 누렸던 그런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선택을 하신 거죠. 마스터님, 네. 여기 뭐 이렇게 뭐 막 쌓아놓고 흙 있어. 왜 이렇게 휑해요 여기는? 공원입니다. 공원이요? 네. 단지 내 공원? 단지 내는 아니고 이제 단지를 만들면서 같이 조성하는 오. 이렇게 이제 공지로 쓰는 기부 공지로? 체납된 아, 공원이다 오케이, 보시면 오케이. 됩니다. 마을 자체가 여기 공원 때문에 좀 더 밝아지겠죠. 그렇죠. 규모가 꽤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크죠. 근데 네. 이렇게 건설사에서 아파트 지을 때 같이 만드는 공원이 아파트하고 약간 톤 맞춤을 해. 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 꾸밉니다. 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퀄리티 있게. 그래서 공원이 생기면 이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1년마다 한 번씩 국토부에서는 시공능력 평가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2025년 시공능력 평가에서 4위가 이 대림건설, 오호. DLENC, 오호. 옛날 구대림건설, 네. 현 DLENC입니다. 오호. 시공능력 4위 같으면 이제 메이저 건설사라고 우리가 충분히 네. 불러도 되는 거죠. 그렇죠. 메이저죠. 하고 누가 봐도 이 브랜드도 메이저 브랜드고. 네. 그러니까 지금 부역 대 신평촌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 브랜드 네. 지금 말씀드렸죠. 합격. 시공능력 평가 4위. 네. 역세권. 좀 심했어요. 네. 심했죠. 너무 가깝더라. 거기다 더블 역세권이야. 네네네. 대단지. 1700세 넘으면 뭐 이건 뭐 초대단지, 초대단지.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이제 CFP라고 네. 국제공인재무설계사라는 공부를 해요. 거기 뭐 부동산도 다 그때도 같이 이제 과목에 있어요. 부동산 투자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 학문적으로 뭐라 했냐면 700세대 넘으면 투자 가치로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배운 거대로 700세대를 넘으면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랜드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관리비라든지 모든 게 활성화가 되는 단지라고 인식을 하고 생각을 700세대.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몇 세대예요? 거의 앞에 일자가 더 붙어. 거의 1800세대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지거든요. 네. 지금 대구에서도 이렇게 대단지가 들어선 단지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통과했습니다. 네. 신축이잖아. 뭐 끝났죠. 완전 새거. 지금 차로 따지 비닐도 안 언박싱 안 뜯었다니까. 했잖아요. 언박싱 못했다니까. 네. 평. 여기 보시면 고바위는 단지 내 단차도 없고 상당히 평평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평지죠. 이 정도면 평지죠. 네. 지금 뭐 약간 이렇게 언덕이 살짝 있긴 한데 네. 그 언덕이 뭐 우악 언덕은 아니에요. 살짝 언덕이라서 초등학교를 품었느냐? 초등학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그 수요층 이동이 많고 구매력을 가진 30, 40대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잘 평가되고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맞습니다. 자, 딱 애들이 저 앞에서 공원을 통해서 걸어옵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삼거리에 필시 정비가 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누가 서 있냐? 네. 아침에 깃발 드신 분들이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가이드를 해서 보내지. 네. 그럼 졸로 딱 들어가면 저 언덕으로 가봅시다. 지금 가면서 얘기되지 뭐. 네. 초등학교까지. 네. 자, 일로 가면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영선 신시장, 영선 공영주차장 돼 있죠. 네.
신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도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이제 우리가 일용할 수 있는 생필품들은 쉽게 가볼 수 있고 또 채소 같은 것도 이 전통시장이 조금 채소는 장점들은 있어요. 파 같은 거 살 때도 조금 소규모로 좀 살 수 있으니까. 살 수도 있고 그런 면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또 편합니다. 네. 나가시면 여기 치킨집도 맛있고 이렇게 괜찮은 데가 있어. 그리고 여기로 지금 가면 학교를 가는 길인데 학교가 멀진 않아요. 네. 멀진 않은데 이 학교를 나오면 애들이 그건 있습니다. 아마 심폐지구력이 좀 좋아지고 아. 다리가 살짝 굵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 끈기가 좀 좋아지네. 이게 네.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종아리는 제2의 심장. 아, 네. 맞지? 맞지. 허벅지 중요하거든. 남자 상징이지.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또 꺾어서 자, 들리죠? 아이들 애들의 목소리. 아파트에서 공원 지나서 꺾으니까 담벼락이죠. 네. 그럼 여기는 어때? 차들이 달릴 수 있어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여기는 차 달리면 이건 진짜 혼나야 됩니다. 난리 납니다. 여기 아침에 학교 등하기 시간 애들 엄청 많을 건데 네. 여기 딱 지나면 이제 여기는 인도랑 차도랑 분리돼서 아이고 자 뭐 그렇게 고바인 아닌데 올라가다 보면 약간 숨좀 차네. 요쪽 이제 인도로 아이들이 걸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 끝에 가면 저 끝에가 학교 앞입니다. 네. 바로 갈 수가 있다. 바로 보입니다. 자 내려가죠. 어? 내려가죠. 내려가야지. 아, 네. 저까지 못 가겠어요. 아, 가시죠. 힘들어. 지금 아직 2바퀴 더 돌아야 돼요. 아, 아파트 주변. 네네네. 여기는 학교가 그렇게 멀진 않아서 가깝게 또 갈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우리가 초품화라는 얘기하는데 초품화 어떤 분들은 되게 엄격하게 진짜 단지 내에 있는 정보를 아. 초품화 얘기하시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기준점을 조금 다르게 둡니다. 네. 실제로 손님들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게 초품화냐?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 보내고 잊을 수 있을 정도. 교문 앞까지 굳이 손잡고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잊을 수 있는 정도. 네. 저희 딸이 1학년인데 네. 저는 되게 가깝거든요. 네. 있습니다. 잘 가 하고 보내면 갑니다. 네. 근데 제가 뭐 묻어내서가 아니고 그 주변 분들 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초품화의 정의가 아닌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라서 초등학교 통학에 어려움 없이 혼자 갈 수 있는 정도를 전 초품화로 봅니다. 마스터님, 네. 단지가 크잖아요. 많이 크네요. 그러면 거기다 신축이야. 네.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 안 실어? 아, 이건 정평이 나 힘 있다. 빡 실리지. 네. 커뮤니티가 상당히 대규모로 저 그래서 사검 때 기대가 됩니다. 아, 저도. 어떤 네. 커뮤니티일지 내가 네. 보고 싶어. 네. 자 여기가 백구동 지하 1층 하나, 네. 108동 지하 1층 하나 총 네. 2개소로만이 되는데 네. 이게 다른 게 108동 지하 1층에는 공부 위주 스터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스터디룸 이런 것도 위주고 네네. 109동 지하 1층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수 있었다. 아, 놀자파. 놀자판? 선생님 그냥 네. 운동 아, 네네네네. 스크린 이런 거 네.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헬스장 당연히 있고요. 스크린 골프장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우나가 이 대단지냐 좀 고급하냐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척도인 것 같아. 맞아요. 이걸 쓰냐 안 쓰냐는 부차적 문제고 네. 근데 있냐 없냐가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샤워 시설만 있냐? 진짜 우리 탕이 있냐? 탕이 있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는 탕이 사우나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실제 보면 저도 지금 목욕 가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목욕탕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특히. 네. 그래서 있으면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용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싶고요. 라운지 카페, 뭐 키즈 라운지, 커뮤니티 라운지 이런 것도 다 있고 또 집에 누가 놀러 왔을 때 이거 있으면은 진짜 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 아, 뭐지? 게스트룸? 게스트하우스가 있어. 아, 게스트하우스. 친구들이 오거나 가족들 왔을 때 우리 집에서 다 못 자면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네. 집 잘 수 있더라도 보내지. 하면서 잠은 저기서 자.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런 것까지 다 시설이 돼 있어서 실제로 시설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조감도로 봤을 때는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1700세대 이상이 이용을 하려면 수용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야 될 모수가 많으니까 네. 클 수밖에 없다.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아파트에 있다는 거는 아파트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여기에 전세나 월세 들어오실 분들 아니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큰 선택의 하나 요소가 될 수밖에는 없는 시설이죠. 자, 마스터님. 네. 여기는 건폐율이 18%입니다. 18%요? 네, 그래서 적용부가 진짜 넓어요. 단지 내부 조경이 정말 알차게 들어설 것 좋을 같고 수밖에 없네. 현재까지의 조경의 모습은 또 드론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경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저희도 이제 사전 점검하기 전에 아파트들 계속 한 번에 보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에서 사전 점검하기 몇 달 전부터 드론으로 계속 조금씩 지켜보는 때도 있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추적을 그렇죠. 한단 말이야 나름의. 근데 보면 진짜 사전 점검하기 3, 4일 전까지도 좀 부족했는데 사전 점검날 되면 조경이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전 점검 때 되면 진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또 조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 한번 보자고요. 어디가 로얄인가? 자, 33평, 40평, 남동향 위주, 24평, 59타입은 이제 동향을 바라보는 111, 113, 115, 117동과 남향, 동이 혼재하는 그런 배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12, 114, 116동은 3호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방창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치는 또 분양가에서도 차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1, 113, 115, 117동이
가장 낮은 가격대에 분양을 했고요. 3호선을 등진 112, 114, 116이 그 다음 주출입구 옆에 남동향의 101동 1, 2 라인이 그 다음으로 분양가가 높았고요. 가장 로얄, 이 로얄이 결국 가격에서 평가가 되니까 분양가보다 가장 비쌌던 게 이 뻥뷰를 바라볼 수 있는 110동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지금 최상층 기준 4억 6천만 원 선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죠. 5구 치고는 가격대가 사람들이 좀 높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가격대죠. 그렇네요. 그 분양 당시 주변 아파트들 입주장에서는 5억 초중반에 8사가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대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입니다. 최근 7월에는 신고가 4억 8,030만 원에 갱신이 됐던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은 5억대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9타임은 일반적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3베이 5구탑에서 많이 보는 그런 면적이었는데 여기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단점은 하나가 있었어요. 주방이 조금 협소하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팩트니까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집안 면적이라든지 거실 면적, 방 면적은 상당히 괜찮게 잘 빠졌던 그런 5구 타입 볼 수가 있었고요. 전세는 2억 6천대부터 3억 원 선에 호가가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 혹은 3천, 월세는 100에서 110만 원 선에 네이버 부동산 기준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84타입은 저층 일반 분양인 경우가 많았고요. 84타입의 고층은 거의 조합원 분들이 가져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는 6억 초반에서 후반 사이고요. 현관 팬트리가 상당히 큰 게 장점입니다. 얼마 전에 실물은 이편에서 동대구 샌덤스퀘어 때 84타입과 구조가 상당히 거의 비슷해서 어느 정도 미리 보기 정도를 좀 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게 대림이 요 시점쯤에 분양했던 아파트, 시작했던 아파트의 거의 공통적인 설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 발코니가 없고 현관 팬트리가 좀 크고 이런 구조의 공간이 좀 비슷하게 이 시점에 분양 아파트들의 어떤 하나의 설계 트렌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4A 타입의 경우에는 고층도 심심찮게 최근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 34층도 7억에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이 고층의 경우 매물 역시 아무래도 고층 일반 분양보다는 조합원 입주권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네이버를 찾아보셔도 고층의 경우는 입주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규모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매물이 상당히 적은데 손바뀜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파실 분들은 좀 팔고 이제는 조금 많이 좀 손바뀜이 있었다.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좀 손바뀜이 좀 일어난 전매제한 이후 시장이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오히려 소강 상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의 거래 매매 사례는 또 보여주고 있네요. 조망이 나오는 105동 102동 1, 2 라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1,000만 원 좀 더 비쌌었습니다. 그리고 조경부 넓이가 상당한 게 이 아파트의 특징이죠. 아까 얘기했대로 건폐율 18%, 또 그리고 드포 M파크 미스티 포레로 명명된 요 조경부가 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좀 크게 넓게 잘 빠졌단 말이죠. 근데 요게 108동 106동 저층 앞에서 딱 바라볼 수 있거든. 그래서 요 동 같은 경우에는 저층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고층에서 뿅뷰를 볼 게 아니면 저층에 조경부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메리트가 있거든요. 2층, 3층, 4층도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거를 찾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층에 상당히 매력이 있을 거고 또 동간 간격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1조에 대한 침해도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장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84B타입은 타워형이고요. 현관 팬트리가 상당히 좀 넓게 있습니다. 타워형이 보통 팬트리가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네. 그게 좀 특징이에요. 고층부터 저층까지 조합원 배정이 많진 않았습니다. 선호도 자체가 84E타입에 많이 몰렸었고 지금도 가격이나 선호도나 84A하고 B하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의 선택, 또 가격의 선택이 84A라고 볼 수가 있겠죠. 400세대 일반 분양을 했었던 84B타입 가격대가 A타입보다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층부는 거의 약 6억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격대가 6억대부터 시작한다는 말에 그 6억대가 이 84B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로열은 조망이 나오는 104동 2호, 107동 2호, 5호 라인입니다. 분양가도 다른 B타입 대비 약 2천만 원 정도가 비싸게 형성이 됐고요. 전세 효과가 3억 5천에서 최고 4억대, 많게는 4억 5천까지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보증금 2천, 3천만 원에 월세는 130에서 150만 원 사이, 84와 5구는 이 정도 시세에 궤를 두면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까지 이편에서 명덕역 퍼스트마크 아파트 주변 함께 임장 다녀봤고 또 동별, 라인별 특징, 5구 타입, 84 타입, 가격대부터 호가, 실거래 사례까지 꼼꼼히 하나하나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말씀 돌아보니까? 같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떠올라요. 일단 네. 첫 번째는 단지가 크고 네. 아까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사는 분들의 뭔가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입지가 상당히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모아졌던 만큼
그 관심도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문주 앞에서 바라봐도 여기 이제 차를 타고 딱 들어가면 게이트거든요. 안쪽에 지금 꾸며진 조경과 어느 정도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거 살짝 보이네요. 살짝 보는 맛으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다 해놓으면 볼만하겠다. 자, 이 명동역 주변 여기 보시면 또 종원 시티피스타,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멈췄긴 한데 이것도 언젠가는 또 개발이 될 거고요. 이 반대편에 향교 쪽에도 네. 지금 또 롯데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 펜스가 쳐져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주변 개발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왜? 이 좋은 입지를 놔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명동역 부근이 이편한 세상도 오래된 다가구 주택과 빌라들이 이렇게 아파트로 변했듯이 이 주변 비슷한 연식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변은 앞으로도 많은 개발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 전세, 월세, 매매 뭐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드림온 부동산 중개로 전화 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의 규모 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뭐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구시나 어떤 부동산 고민도 저희 드림온과 함께라면 빠르게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온 부동산 중개 대발이 배승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